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결혼시키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같이 살던 남편은 몇 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혼자 살게 되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네요. 사는 게 적적해서 친구도 자주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다행히도 남편이 남겨놓은 돈이 좀 되어서 노후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참 안타까워요. 평생 벌어놓은 돈 펑펑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까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면서 같이 보냈으면 좋았으련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래도 딸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갔으니 그걸로 됐다 싶기도 하네요. 우리 딸은 30살이 훌쩍 넘도록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저와 바깥 장반이 걱정이 많았어요. 평소에 물어봐도 남자친구는커녕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소개를 시켜줘도 싫다. 바깥에 좀 나가라고 해도 싫다. 딸 가진 부모로서 참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딸 키우며 처음 있는 일이라 그날 제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위의 첫 인상은 참 좋았어요. 펀치라니 아주 잘생겼었거든요.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놀랐죠? 그 나이 정도면 알바가 아닌 직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사위 말로는 알바로 경험을 쌓다가 직접 호프집을 차리고 싶다고 하네요. 솔직히 탐탁치는 않았어요. 제 딸은 솔직히 직업이라면 어디 가서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이 남자와 헤어지면 우리 딸은 분명 결혼식장 문턱도 못 넘을게 뻔한걸요. 저는 둘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둘이 모아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집도 못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신혼집 하나 마련해줬어요. 사위 이뻐서 해줬다기보다는 제 딸이 월세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그때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위는 도통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딸의 집에 가면 딸만 출근하고 없고 사위는 집에서 빈둥대고 있었어요. 사위 말로는 저녁에 일하러 가야 해서 지금은 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니던 호프집마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각하고 밥 먹듯이 무단결근을 해서 그렇게 됐대요. 딸이 나중에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지 남편이 게을러도 이렇게 게으를 줄 몰랐다면서요. 저는 사위가 집에서 빈둥대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한창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청춘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 지인이 하는 작은 사업체에 취업을 시켜준 적도 있어요. 나름 월급도 괜찮고 지인이라 더 신경 써준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이제는 제발 사위가 제대로 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그 직장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관뒀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사장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회사에 꽂아준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욕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사장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불러서 혼내다가 서로 싸움으로 번졌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아주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차마 지인들에게 취업을 부탁할 수 없겠더라고요. 괜히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 살자 싶다가도 사위만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고 제 딸이 신경 쓰여서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위에게 제발 성실하게 일할 순 없겠냐고 물었더니 호프집을 차리게 되면 정말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직장을 한 달 못 채우고 관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혼냈어요. 사위는 저희 부부의 돈을 은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깥 장반이 돈을 꽉 쥐고 있어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재산에 대해서 사위가 궁금해할수록 저는 더 주기 싫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줄까요? 괜히 나서서 들이대니 당연히 싫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제가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장례식에 사위가 있으니 좋더군요. 아주 든든했습니다. 일을 알아서 착착 진행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사위와 저는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사위가 글 부조금의 일부를 빼돌렸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다가 알게 되었고 돈을 빼돌릴 사람은 사위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어쩐지 사위가 저에게 부조금을 모아 전달할 때 저를 잘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뭘 또 저질렀구나 느낌이 왔어요. 사위는 저에게 오히려 뻔뻔하게 수고비 좀 줄 수 있지 않냐며 따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주는 거지 사위가 알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딸은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저는 그 이후로 사위를 절대 믿지 않았어요. 사위의 손에만 들어갔다 하면 반절이 어서 들어오니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꽤 되는 편이라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딸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 돈을 물려주면 분명 사위가 다 해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정말 못 볼 꼴이죠. 그래서 저는 딸을 불러서 제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딸도 제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럽니다. 엄마가 가진 돈 다 쓰고 가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마웠어요. 저희 딸도 요즘 남편 때문에 골머리가 썩나 보더라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밝히고 돈을 안 벌면 집안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딸에게 제가 가진 통장 비밀번호, 문서들이 있는 위치 등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 이 정보들을 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딸에게 제 돈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막말로 둘이 계속 살지 이혼을 할지 누가 알아요. 제가 혼자가 된 이후로 사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의 재산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위에게 이런 약속도 했어요. 자네가 직장을 1년 이상 다닌다면 내가 재산의 일부를 미리 줄 생각을 하겠네. 사위는 정말이죠? 하면서 재차 저의 말을 확인하더니 당장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취업은커녕 알바 자리 하나 못 구하더라고요. 나이는 나이대로 들었고 경력도 없으니 어디 하나 사위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간절히 원하면 허리를 굽혀서라도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되잖아요. 제가 월급이라도 받아라. 그러면 월급만큼의 돈을 얹어주겠다고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위가 원하는 건 언제나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장사였죠. 하지만 사위는 저에게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하는데 그걸 못했으니 제가 장사 지원금을 줄 수가 없죠. 하지만 또 제 딸이 혼자 일하면서 힘든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사위에게 장사를 시작하게 해야지 싶고 어쩔 줄 몰라서 고민이 많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혼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찜닭을 포장해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장모님과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웬일로 찾아왔나 싶었어요. 같이 찜닭을 먹는데 사위가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물도 떠다주고 지극정성이더라고요. 평소와는 너무 달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위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은이한테만 통장 비밀번호랑 문서 위치 알려주셨다면서요? 그게 서운했다며 자기한테도 알려달랍니다. 저에게 찾아온 게다 그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사위가 참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자네를 믿지 못한다며 거절했어요. 사위는 잠깐 표정이 굳더비 다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하겠대요. 저녁을 먹고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좀만 가면 좋은 케이크집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후식을 먹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딸도 같이 가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했더니 야근이라고 해서 부르는 걸 관뒀어요.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점점 멀리 가더라고요. 근처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멀리 있냐고 했더니 사위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사위가 저를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펜션을 빌렸대요. 딸은 퇴근하자마자 여기로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런 걸 준비했냐고 말했죠. 산속으로 차를 모는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참을 들어갔더니 정말 펜션이 있었어요. 사위는 저에게 내리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고 제 걸 빌려달라고 해서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딸이 곧 온다고 하니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쾅 닫혔어요. 바람 때문에 닫혔다 싶어서 문에 다가가 보니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사위는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소리도 질렀어요. 그러다가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사위는 제 핸드폰으로 딸에게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낮추더니 제 딸에게 협박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바꿔서 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살다 보니 사위에게 납치를 당하는 날이 오네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발 잘못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했어요. 집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아프고 정신을 잃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문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 조용히 하라면서 문을 발로 쾅쾅 차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 저는 벌벌 떨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심장이 뛰고 땀이 뻘뻘 흐르더라고요. 제가 사위에게 말했죠. 딸에게 말 안 할 테니 날 좀 풀어주게. 사위는 문 앞에 대고 그간 서운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무시했던 것, 직장이 없다고 타박했던 것, 끈기가 없다고 혼냈던 것들을 모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문 때문에 사위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굽신거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네요. 사위는 그간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다 풀어냈어요. 저는 묵묵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납치를 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위는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위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딸은 제 핸드폰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나서 딸이 언제 어디서든 엄마가 쓰러져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해 주더라고요. 저는 제발 딸이 그걸로 저를 찾아와 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 소리가 밖에서 들렸고 문이 열려보니 딸이 경찰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서러운 마음이 하염없이 울었네요. 사위는 바로 붙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갔고 저도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있죠. 사위는 저에게 사정사정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정신이 잠시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위의 얼굴만 봐도 치가 떨려서 더 이상 보기가 싫었어요. 딸과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떨려 잠을 잘 수 없겠더라고요. 딸은 사위에게 납치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자기기 남편인 걸 알아챘다고 하네요. 사위가 말을 하기 전에요. 이렇게 붙이는 습관이 있거든요. 가족인데 그걸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위가 멍청했던 것이죠. 저는 딸에게 앞으로 사위를 보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저희 딸 또한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둘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이혼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대요. 도저히 엄마를 해치려고 한 그 인간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합니다. 저도 딸의 이혼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어요. 차라리 딸과 제가 둘이 사는 게 낫지 도저히 범죄를 저지른 사위를 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도 참 많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위는 이혼을 할 수 없다면서 갑자기 확 죽어버리겠다고 약을 먹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비타민이었고 아주 쌩쌩했던 사람이 쇼를 했더라고요. 사위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말만 평정거리면서 잘하지. 실속은 없는 사람이었죠. 그걸 결혼 전에 알아채고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내 품에 있던 딸을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의 행복이고 안전인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딸이 그런 사위와 100년을 했을 생각을 하니 온몸에 털이 비쭉 서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않은 것이네요. 대체 돈이란 게 뭐길래 가족을 납치할 수 있다는 건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때 겪은 일로 인해서 저는 가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바람에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벌떡 깨곤 하죠. 사위 한번 잘못 들였다가 정말 호되게 당했네요. 가족을 들인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성품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유독 먼저 간 남편이 많이 생각나는 날이네요. 그곳은 이곳과 다르게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결혼시키고